안녕하세요, 허필모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죠. 그동안 본업이 바쁜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꽤 이것저것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토요 문화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문화생활을 한 썰을 푸는 겁니다. 예전에 루틴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한번 해보니까 매주는 어렵겠지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타이트하게 블렌더 3D를 이용을 해서 도넛을 완성하고 나서 한동안 개인 사정으로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도중에 텀이 확 생겨버리니까 막상 시작이 좀 어렵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도 좀 보고 이 쪼그라든 제 창작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전시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뭘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랜만에 전시를 보는데 대형 전시 같은 경우에는 소화하기가 너무 좀 그렇고 소규모 전시 2개 정도를 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한남동이 갤러리가 많이 붙어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 중에 저는 페이스 갤러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팀랩 전시와 트레버 페글렛 전시를 보고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갤러리 BK 한남의 나현님 전시도 보고 왔습니다. 중간에 머리 식힐 겸 카페도 가고 전시 다 보고 나서 서점도 들렸었는데 서점이 대박이긴 했어.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시간 순서대로 우선 토요 문화생활 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진역에 내려서 1번 출구에서 쭉 걸어오면 페이스 갤러리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이 팀랩의 메슬리스 선즈 전시장이고 2, 3층이 트레버 페글렛의 전시장입니다. 이 팀랩 전시는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좀 가볍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입장에서 보게 되는 메슬리스 선즈 앤 다크 스피어스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인터랙티브 작품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팔을 휘젓지 말라고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얘기를 하길래 이거 조심히 관람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근데 이거 앞에 있는 이 조명을 건드려야지 그게 인터랙티브 돼서 뭔가 밝기가 밝아지고 뭐 어두워지고 이런 반응형 이 작품인데 저는 그걸 몰라서 작품의 의도대로 즐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꼭 손을 한번 가까이 대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막 퀴즈할까봐 한 말을 제가 너무 이 히키코모리가 집 밖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소심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전시되어 있는 이 팀랩 작품들은 가볍게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저는 봤고요. 이런 미디어 아트 또는 이런 인터랙티브 작품들이 나한테 맞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좀 많이 해외 나가는 게 풀려 있으니까 도쿄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도쿄에 그 팀랩 버더리스나 아니면 팀랩 플래닛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둘 중에 어디 가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둘을 비교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버더리스를 가시던 플래닛을 가시던 여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듣기로는 이거 프로포즈 하기에 거의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하는데 저와는 이제 거의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최근에 이런 반응형을 포함한 미디어 아트들 전시를 보면 어쨌든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소비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뭔가 더 신선한 기술을 이용한 작업물들이 나오면 그 전의 작품들은 빨리 잊혀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컨텐츠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영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3가지였거든요. 꼭 보고 싶다, 극장에서 본다. 이건 꼭 극장에서 안 봐도 되는데 하면 VOD로 보고 별로다 싶으면 안 보고 선택지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추가가 된 게 유튜브에 영화 줄거리 요약해주는 영상을 보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관심은 있는데 이걸 빡 집중해서 보기는 싫다라는 거를 이걸로 해소를 하고, 이게 또 조회수를 보면 니즈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몇 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예술을 소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게 창작자들에게는 좋지 않게 생각될 것 같긴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미디어 아트들 같은 경우에도 겉핥기를 하기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오브 전시 자체가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영감을 얻고 그러기보다는 뭔가 와 예쁘다 이러고만은,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빠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팀랩 전시는 아니지만 홍보를 뭔가 사진 맛집 이런 식으로 하는 전시들이 꽤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소비자들의 니즈가 되어줄까? 이 니즈를 채울 만큼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전시에도 포장은 그렇겠지만 알맹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작자가 의도한.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더 콘크리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그게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제가 미디어 아트 전시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기억에 남는 건 잘 없거든요. 고전 미술들처럼 이 시대가 지나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짓이려면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할 때도 들어가자마자 자 지금들 카메라를 모두 들어라, 너의 여자친구 혹은 너의 남자친구를 찍어라 이런 미션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놀기 전에 이걸 왜 만들게 됐는지, 이걸 통해서 관객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관람자가 이해하고 보게끔 하는 장치들이 전시장에 충분히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스 갤러리 2, 3층에서 하고 있는 트레이버 페글렌의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페이스 갤러리 특징인 것 같아요. 작품에 캡션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런던, 뉴욕 전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알고 싶어서 구글링도 좀 해봤어요. 그 페이스 갤러리에는 왜 캡션을 달지 않는지. 근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사실 보기에 깔끔한 것도 있어요. 캡션이 없으면 딱 작품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고. 근데 또 다른 시점으로는 딱 아는 사람들만 와서 보고 가라는 느낌? 이런 것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전시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을 인터넷상에 전시 홍보된 그림이나 아니면 전시 개요를 보고 호기심이 들어서 가게 되는데, 이런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들에게 수동적인 전시는 조금 어렵게 다가와요. 특히 현대 미술의 경우에. 왜냐면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뭔가 이러고 봐야 되는데 하고 보고 와서 집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막상 전시장 가서 작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리플렛이 있는데 분명 한글로 쓰였거든요. 근데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미술관 리플렛들 간혹 보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부러 어렵게 쓰나? 일부러 이해하기 힘들게 표현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쉽게 썼으면 어떨까? 특히 이런 캡션도 없는 전시는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작가와 작품 사이의 연결점을 관람자가 잘 캐치하게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연결점이 팜플렛을 제가 읽었을 때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가에 대한 설명은 있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작가가 왜 그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는 리플렛을 보고 잘 캐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내부에 작가 영어 인터뷰 영상을 틀어놨는데, 이게 한글 자막은 뭐 없다고 치더라도 영어 자막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디오 퀄이 나빠서 뭐라 그러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뭐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구글링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소리 문제는 시스템 문제였고 영어 자막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영어 자막만 틀어줬으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틀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안 좋았어요. 잘 말이 안 들리는 수준이라 가지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좀 알고 나서는 이 전시가 참 좋은 전시였고 진짜 좋은 작가를 소개시켜줘서 페이스 갤러리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노캡션에 한글로 잘 안 읽히는 한글 리플렛,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인터뷰 영상, 이 세 개 중에 캡션은 페이스 갤러리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의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리플렛이랑 영상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관람객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줬으면 이런 좋은 감정들을 제가 작품 앞에서 느꼈을 것 같은데, 보고 나서 제가 집에서 이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전시를 작가를 모르시는 분이 만약에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좋게 본 분이 있을까? 이해하신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이후에 찾아보고 좋았던 게, 우선 제가 참고한 영상은 미술관 내에서 틀어졌던 그 아트씨라고 읽으면 될까요? 하여튼 그 채널의 작가가 인터뷰한 영상을 다시 봤고, 그 다음에 에포크 한남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이 전시 오프닝 세션 때 인터뷰를 촬영한 영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가가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이 있는데 이걸 꼭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 후기를 감상 후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후기를 들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보고서야 후기를 남길 수 있었거든요. 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상평을 이야기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전시다. 그리고 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전시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꽃이나 구름, 폭포 등의 이러한 이미지들은 고전적인 그런 주제의 구도를 가지는 사진들입니다. 작가 인터뷰에서 말하다시피 우리는 미술관에서 과거의 예술 작품들을 보고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또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보는 행위를 통해서 말이죠. 현 시점에서 본다라는 행위를 어쩌면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이러한 보는 행위를 가장 밀접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AI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군사적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재미삼아 얼굴 사진 찍으면 닮은 꼴 배우를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얼굴 나이가 몇 살로 보인다든지, 이러한 특정 알고리즘들이 논리 회로로 작동을 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현 시점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글렛의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시각화해서 과거 고전적인 이미지들을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AI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참 인상적인 전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사용된 알고리즘들이 하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인데 시각화를 다양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배우는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장착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 목적으로만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목적성을 띈 알고리즘의 눈이 용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술작품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가 현 시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이유는, 최근에 AI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다룰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가장 핫한 주제인 사진이나 그림을 대충 그리면 특정 단어, 명령어들로 그림을 그려주는 AI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 툴을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얻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개발자는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밝히면 외부적으로 알고리즘 소스가 공개가 되거나 뭐 제작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걸 뭐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미술 AI 외에 각기 다른 알고리즘이란 눈을 가진 이 AI 친구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페글렌의 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는 태어나서 관찰하는 행위로부터 많은 것들을 좀 학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거를 좀 창조해 나가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현 시점에서 AI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거를 학습을 하고 있고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죠. 어떠한 결과물들은 진짜 독창적이고 되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근데 만약에 진짜 추후에 독립성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보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AI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AI는 과연 세상을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생각할 점이 많아서 되게 좋았던 전시랄까요? 그래서 해당 전시는 12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작품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쉽지만 혹시 영상을 보고 전시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도 보면 재밌게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시를 보고 나서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귀찮았으면 뭐 후기를 안 남겼을 것 같아요. 진짜 찾아보지 않았다면. 근데 이렇게 전시를 잘 즐길 수 있게 해준 그 에포크 한남 채널 정말 인터뷰 영상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래 나현님 전시랑 뭐 제가 카페에서 읽었던 책의 몇 구절은 뭐 거기 내용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서점이 좀 하이라이트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다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토요문화생활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나머지를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2부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